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마이웨이 보셨나요? 박창근 씨 편이 방송됐습니다. 제가 박창근 씨 편이 마이웨이에서 방송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창근 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을 보니 보통 마이웨이 시청률이 1%와 2%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쭉 그랬었습니다. 2%를 넘은 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1%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창근 씨 편 시청률이 6%가 됐습니다. 즉 이 시청률은 무엇을 의미하냐? 박창근 씨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높구나, 많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박창근 씨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근 씨 마이웨이 편 여러 그 촬영 장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길거리 버스킹 하는 것부터 박창근 씨 또 인터뷰, 그다음에 아버님 묘소를 찾는 장면, 또 박창근 씨 집에 그 이쁜 동생들이 놀러 온 장면, 또 대구의 김광석 거리를 방문하는 장면, 또 송창식 씨 카페에서 박학기 씨랑 같이 만나는 장면, 또 엄마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 추가열 씨를 방문하는 장면, 이렇게 여러 곳의 장소가 고루고루 다양하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박창근 씨가 이것저것에 다니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씨는 길거리 버스킹을 많이 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박창근 씨가 국민 가수에 도전하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고 망설임이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다만 어머니에게 나도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가수다, 방송에 나와서 엄마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동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창근 씨 어머니는 늘 박창근 씨를 뭐 그렇게 적극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엄마였던 반면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들고 아버님 산소를 찾아서 아버님 산소에 트로피를 놔드리고 꽃 한 다발을 들고 가서 아버지 나 왔습니다이 하면서 꽃 사느라고 돈 많이 썼다고 야단치시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저는 성인 남자가 그토록 슬프게, 정말 구슬프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돌아서서 박창근 씨 그 내면 그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인 남자가 저렇게 슬프게 울 수 있지 하는 모습을 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남자가 우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게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동안 아버지에게 속을 썩여드린 그게 죄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뭉쳐서 그렇게 울음이 복받쳤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같이 따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박창근 씨 이제 대기실, 동생들과 올스타전 하는 대기실을 촬영이 됐는데 동현 씨가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찍는 거니까 마이웨이 너무 찍어대서 죽겠다, 어색할 수 있죠 박창근 씨에게.
그런 환경은 처음이니까요.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다 용돈 봉투를 마련해서 만날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준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대라 그래도 안 될 것이고 무슨 선물이 필요하냐 그래도 일절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용돈 보여도 되냐고 솔로몬 씨가 허락을 받고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30만 원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봉투를 보면서. 그러면서 3억 대비 적은 거 아니야? 한편으로 짜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마 박창근 씨가 저 정도의 용돈을 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다, 적절하다. 한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짜면은 왜 짠지, 적절하면 왜 적절했는지도 좀 같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퀘션 마크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창근 씨의 그 찢어진 셔츠가 또 나왔습니다. 국가원인가요? 국가수의 그 자료 화면 때와 똑같은 그게 나왔는데, 이건 뭐 불우한 컨셉이 아니라 그냥 이 애착 티셔츠라고 봐야 되겠죠. 아기들도 애착 물건이 있듯이 박창근 씨는 이 티셔츠가 애착 물건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팬티가 헤어져도 못 버리고 그것을 계속 입는다는 그런 남자 연예인들도 제가 어느 때 텔레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우한 컨셉은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달라.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지저분하다. 책상도 그냥 지저분하게 어질러놨다. 이렇게 밀고 녹화하고 밥 먹고 그런다. 녹화가 아니라. 그래서 측은한 집이다. 측은한 집. 그런데 되고 나서 아마 팬들이 너무 약해 보이니까 약 등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이 작고 지저분하지만 내가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셀프 스튜디오에서 할 건 다 한다. 그리고 작곡 노트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뭐 자기 말로는 허접한 곡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집에서 김동현, 또 김성준, 떨어졌지만 아까운 청년이죠. 김영음, 이렇게 거기에 또 유아까지 같이 합사를 해서 오손도손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이 유아양 얼마나 현명하고 똘똘한지 박창근 씨가 엄마 부르는 걸 보면서 동화책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 동화책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끄떡 들어있는 그런 동화책을 준비해 왔고, 박창근 씨는 몰랑이라는 인형과 학용품을 그뜩 선물했습니다. 김유아 양은 김동현 삼촌과 이솔로몬이 1등, 2등 할 것이라고 했고, 박창근 씨는 몇 등 하냐니까 대답을 안 했죠. 이쁜 애기죠. 정말 이쁜 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김광석 거리를 옮겨서 길거리 버스킹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반드시 김광석 씨와 같은 그런 가수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고 군대에 있는 동안 김광석 씨가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창식 씨, 아마 미사리 카페 아닐까 싶습니다. 박학기 씨, 그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송창식 씨 웬만해서 방송 출연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송창식 씨는 그 방송도 안 보고 휴대폰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이러한 가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핸드폰으로 박창근 씨의 노래를 들어보고 송창식 씨가 뭔가 뒤집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창식 씨, 김광석 씨, 박학기 씨 친구니까 또 박창근 씨로 이어지는 통기타 시대가
연결되면서 뭔가 뒤집어질 것 같다. 노래를 특이하게 부른다. 사실 송창식 씨는 기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잠도 밤과 낮이 바뀐 사람. 그리고 지금 만일 돌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복을 고집하고 있고 대중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은 몸으로 깨닫는 것이다.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은 몸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 집도 방문했죠. 음식을 한가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박창근은 자랄 때 아나무인이었다. 즉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옳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판단이 옳더라. 그건 아버지도 그러했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을 다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의 어머니이고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견뎌내고 지금에 온 것이 장하다. 장하다. 어머니는 한 번도 박창근 씨한테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니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박창근 씨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박창근 씨 어머니 굉장히 솔직하고 꾸밈 없는 담백한 그런 어머니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열 씨를 찾아가더군요. 추가열 씨가 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됐군요. 근데 가수로서 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추가열 씨도 무명 시절에 출연료를 젓갈로 받고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는 만큼 캐서 가져가라. 이렇게 출연료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고생 별거 아니더라.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빛이더라. 저는 이렇게 박창근 씨의 마이웨이를 보면서 올바른 것의 정점에는 다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최고의 정점에도 최고의 사람들이 역시 모이게 되는구나. 올바르고 최고가 되는 과정은 쉽지는 않구나. 좀 지루하고 격한 고통을 동반하지만 옳은 것은 결코 옳을 수 있다. 옳다. 옳은 것의 정점은 결국 그 꼭지점은 하나다. 최고의 정점의 꼭지점도 하나다. 우리는 이러한 지금 상황을 가요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수 내 가수 편 갈려서 내 가수가 더 좋고 네 가수보다 내 가수가 더 낫고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해서 편을 가르기보다는 어떤 가수가 옳은 가수냐,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실력 있는 가수가 되는 길이지요.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가수가 되는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TV조선에서 배출하는 가수들을 보면서 가수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옳은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의 가치를 정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